제가 2010년에 개발을 했다가 중간에 캐나다를 가는 바람에 손을 놓고 있었던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튼살 타투라고 하는데요. 튼살이 하얗게 이렇게 자국이 있으면 그 위를 살색으로 된 잉크를 덮어가지고 튼살이 티가 안 나게 커버를 해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어떻게 제가 처음에 개발을 하게 됐냐? 제가 2016년부터 타투를 배웠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미용이 아니라 타투였어요. 근데 타투를 배워보니까 이게 학문의 깊이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타투를 제대로 하려면 그림을 배워야 되고 색채학을 배워야 되고 뭐 서예, 캘리그라피, 그리고 피부학이라던가 잉크 성분 같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타투로서 정상에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많은 걸 다 배우려면 대학교 2년제 다니는 거 수준으로 갔다가 2년을 꼬박 공부를 해야지 2년, 3년 후부터 이제 서서히 돈을 벌기 시작하겠더라고요. 앞으로 2년, 3년 동안 고생할 게 너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투를 잠깐 접어놓고 반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반영구 같은 미용 쪽은 상대적으로 돈을 좀 빨리 벌어요. 배우는 기간에 비해서. 근데 반영구도 막상 내가 배워보니까 내가 시술한 사진이 많이 있어야지 홍보를 하는데 뭐 수강 배울 때 두세 명 모델 한 거 가지고 그 두세 장짜리 사진으로 갖다가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홍보가 양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무료로 시술을 해주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았어요. 포트폴리오를 쌓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 반영구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반영구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를 배우고 나서 깨달은 거죠. 그때 이미 제가 이제 반영구다 타투다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쓴 상태였거든요. 모아놓은 돈을 다 써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으면 보통 이제 뭐 편의점 알바를 하던가 카페 알바를 하던가 그럴 텐데 나는 내가 이거 1,000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를 손을 못 놓겠는 거, 미련을 못 버리겠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손을 놓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영영 안 할 것 같은 거지. 그때 이제 사방팔방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로돌포라는 브라질 타투이스트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튼살을 갖다가 살색 잉크를 덮어가지고 커버를 해주는 걸로 갖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눈이 완전 뒤집혀졌죠. 이거다 싶은 거지. 아, 이 기술을 배워야겠다. 튼살을 커버해주는 기술을 배워야겠다 해서 백방으로 국내에 있는 메디컬 타투를 알려주는 데를 찾아봐요. 근데 2017년도만 해도 단 한 군데도 없었어, 한국에. 그래서 이거를 배우려면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로 가가지고 이 로돌포라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랑 수강료까지 다 하면은 결국엔 또 1,000만 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대출을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해서 가자니 이 사람이 갔는데 막상 나한테 성심성의껏 안 알려주면은 나는 그냥 비행기 값이랑 수강료만 날리고 오는 거잖아요. 기술자들 중에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술 본인이 가진 거를 100% 공개를 안 해요.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로돌포 인스타그램을 이 사람의 동영상을 몇천 번을 돌려보더라도 내가 이걸 알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기계를 쓰는지, 무슨 피부 색깔 위에 어떤 잉크색을 덮어 올려가지고 얼마나 살을 세게 누르는지, 바늘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소리를 듣고 이제 바늘이 움직이는 거를 알아내려고 정말 영상을 한 2,000번 정도를 돌려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아침부터 밤까지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계로 갖다가 이제 소리를 맞춰봤거든요. 이 사람 기계 소리랑 비슷한지, 바늘 움직이면 비슷한지 뭐 이런 거를 계속 맞춰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술 영상에서 쓰는 그런 잉크들 있죠. 비슷한 색깔을 제가 국내에서 파는 걸 싸그리 다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 12월부터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이거를 먼저 시술을 해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 4월인가 5월부터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갖다가 모르는 분들 모델도 구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파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좀 만족스럽게 결과물이 나왔던 게 7월이었어요. 2017년 7월. 그러니까 2016년 12월부터 7월까지 한 8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이걸 알아내기까지. 한 8개월 정도 실험을 통해가지고 해보니까 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 7월부터 이거를 본격적으로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셨거든요.
부산에 있는 분들이 KTX 타고 서울 오시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비행기 타고 오시고 할 정도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튼살 타투를 하던 사람이 전국 통틀어서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때 벌었던 돈이 제일 적은 게 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벌었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캐나다에 가지 않고 이거를 계속 살렸으면 지금쯤 제가 지점을 여러 개 차려가지고 가맹 사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욕심이 더 들어서 이 1,500, 2,000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 국내뿐만 아니라 조금 글로벌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큰 꿈이 있어가지고 그때 하던 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캐나다에서 2018년, 2019년 2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못 버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맞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샵 아무리 운영 잘해도 총 매출이 한 4, 5천만 원이면은 잘 나오는 건데 캐나다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월 매출 1억짜리 샵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월 매출 1억이 나온다는 게. 직원도 막 10대 명씩 쓸 수 있고. 원래는 올해 6월달에 샵을 차리려 그랬었어요. 샵을 오픈을 하면 거기에 딱 붙어있어야 되니까 잠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쉬다가 캐나다 다시 가야겠다 해가지고 올해 1월달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상황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지금. 올해 그게 결국에는 6월달에 캐나다 샵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왜냐면 차려도 망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샵을 차리는 것 자체가 미친 생각인 거죠, 캐나다에서. 왜냐면은 캐나다 정부가 너무 대응을 못 해가지고 경제가 지금 폭망을 했어요, 거기가. 훨씬 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요.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올해 안에는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 남아서 그때 못 해봤던 튼살 타투 사업을 더 벌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요즘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저한테 시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시술 광고 안 하는데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드리는 시술은 올해 5월 중순부터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기계나 재료들을 다 캐나다에 두고 왔거든요. 타투 재료들을 남자친구한테 EMS 소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국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게 다시 반송이 돼서 캐나다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택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5월달에 들어오면서 직접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5월 중순쯤은 돼야지 제가 직접 시술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샵을 여기서 다시 운영할 생각은 없고 가맹점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남편이 캐나다 사람이고 결국에는 캐나다에 가서 살아야 되고 저도 캐나다에서 샵을 차리고 싶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비전이 좋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샵을 차려서 운영을 해서 손님을 받다가 그거를 정리를 하고 캐나다를 가게 되면 결국에는 튼살 타투가 다시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이제. 그거는 2017년도에 한 번 겪었던 시행착오로 충분한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술을 전수해드리고 그 전수 받으신 분들이 이제 가맹점식으로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거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찾아보면은 저 말고도 튼살 타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도 나도 다 본인이 국내 최초라고 그래요. 사실 그런 말 써가지고 이제 광고하고 이러는 거 별로 제가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이 시술의 원리를 100% 이해를 했다면 과연 지금 튼살만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응용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한 분야인데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과연 튼살만 했을까요? 과연? 저는 국내에 튼살 타투 하는 분이 10,000명, 10만 명 있어도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네이버 아무리 검색해도 잉크 제조 방법, 잉크 성분 관련된 거 안 나와요. 그리고 튼살이 생기는 원인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튼살 기계 치료하는 거, 레이저 치료 방법, 침 치료 방법에 대한 이유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을 하면 레이저 치료의 그 맹점 같은 것들을 학술적으로 적혀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잉크가 몸에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변색이 되는지, 왜 몸에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내용이 구글에는 다 나와 있어요. 백날 본인이 비슷한 잉크 색깔 가져와서 그거 살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얼추 맞네? 그렇게 시술을 하는 분들이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잉크 색깔 비슷한 살색 없나 찾아보러 다닐 때 저는 잉크를 제조하는 방법을 영어로 논문을 읽어보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가맹점 사업은 제가 지금 한참 준비 중이에요. 가맹점이라는 거는 전국 어디 지점을 가든지 간에 다 통일되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로고라던가 인테리어, 그리고 뭐 고객 응대 매뉴얼 같은 거라던가, 그리고 계약서라던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린 영상은 예고편 느낌으로 갖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맹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점주님들을 모실 준비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유튜브랑 블로그에 공지글을 남겨드릴게요.